네,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병을 만든다. 오늘 제2장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모임에서 1장을 했었죠. 지난달에. 근데 지난번에 해보니까 이게 오늘은 2장은 1장보다 양이 한 2배 정도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1장을 꼼꼼히 했더니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오늘은 제목과 키워드, 핵심 메시지 위주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9쪽에 제2장 지금 성향의학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인병은 약이나 수술로는 낫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의학의 장점은 약이죠. 약을 쓰면 수술과 약인데 특히 이제 항생제가 최고의 효과죠. 근데 이런 것들이 즉시 효과를 내는 반면에 성인병은 워낙 세균성 질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고 이제 생활습관병이라고도 하잖아요. 오랜 기간 걸려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약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수술로도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근본적인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어떤 대증요법이 아니고 원인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혈압약도 먹고 혈당약도 먹지만 이것은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겉에 덮어놓고 뿌리를 방치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가면 실제 사망률은 별 차이가 없어요. 약을 드시나 안 드시나. 오히려 혈압약을 드시기 때문에 더 다른 합병증이 생기고 더 일찍 돌아가신다는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혈압약을 6년 동안 먹다가 이제 혈압약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나서 혈압약을 끊기 위해서 혈압을 낮춘 노력들을 했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고 하면서 6개월 만에 약을 끊을 수 있었어요. 혈압이 정상화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의사의 컨펌을 받고 끊었어요. 그리고 가장 이상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혈압약을 줄이면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제가 저혈압으로 이렇게 쓰러졌어요. 출근길에 횡단보도에서 저혈압으로. 원인은 저혈압이었던 거죠. 제가 병원에 가서 금방 병원 가는 도중에 정신 차리긴 했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병원 정기검진 받으러 가가지고 근데 의사분들은 저의 혈압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저혈압 더 무섭다 그러잖아요. 더 무섭죠. 근데 혈압이 정상화됐는데 약을 먹어서 정상화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출근하면서 쓰러졌다. 혈압이 낮아가지고. 그랬더니 그러시면은 끊자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끊은 것이 제가 2006년에 끊어서 지금 벌써 15년 정도를 약 없이 혈압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0쪽에 보시면 둘째 줄에 의사들의 암 치료법은 마치 유리창에 앉은 파리를 쇠망치로 때려잡는 것 같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유리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항암요법이든 암 수술이든 방사능요법이든 간에 우리에게 다른 또 피해를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서 10번째 줄 보시면 영양문제위원회, 미국 상원이 만든 영양문제특별위원회죠. 거기에서 쿠퍼 박사는 지금 문제가 되는 성인병은 현대의학으로는 직접적으로 손을 쓸 방법이 없는 것들 뿐이다. 현대의학은 세균성 질환에는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지만 성인병에는 속수무책이다. 여기에 성인병과 세균성 질환의 상이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자, 밑으로 세균성 질환은 세균만 퇴치하면 되지만 성인병은 대부분 우리의 몸 자체가 변질되어 일어나는 병이다. 자, 그러면 몸이 변질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61쪽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문단에 보시면 퍼시 의원, 이분도 역시 영양문제특별위원회 위원이죠. 풍잡 지방 등 장수촌에는 암이나 심장병이 없다. 또 오늘날 미국의 흔한 질병들도 없다. 그 원인은 그들이 먹는 음식물과 미국인은 먹는 음식물의 차이에서 발견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음식을 바꿔야 된다. 현대의학은 죽음을 막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 우리는 건강을 늘리기 위한 방법에 집중해야 된다. 62쪽 전문가들은 왜 현대의학으로는 성인병을 고칠 수 없다고 하는가? 62쪽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풍잡지방 사람들은 심장병이나 암에 걸리는 일이 없다. 그것은 좋은 식사에 의해 자연적으로 예방되어 왔기 때문이다. 자, 좋은 식사를 하면 예방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좋은 식사를 하면 치료도 가능할까? 회복도 가능할까? 이게 우리한테 관심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63쪽의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성인병은 파키스탄의 푼잡 지방과 같은 훌륭한 식생활에 의해 예방할 수밖에 없는 병이고 또 그와 같은 자연식을 하면 확실히 예방될 수 있는 병이다. 자, 그러나 일단 발병하면 지금의 의학기술로는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병인데도 이런 사실을 의사나 환자나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는 불어나도 건강 수준은 떨어지는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네. 환자나 의사가 다 같이 모르기 때문에 곤란을 겪는 가장 전형적인 병이 저혈당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제일 아래쪽의 문단에서 영양문제위원회에서 내년부터는 영양연구 예산이나 국민 영양교육 예산을 세우고 의사의 재교육도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 이 표기가 언제냐면요, 1977년이에요. 좀 많이 개선이 됐다는 소리인데.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이 여기에서 시작된 게 맞습니다. 이 책이 처음 나올 때는 굉장히 쇼킹한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는 맞아, 그게 상식 아니야?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이 이제 보편화가 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도 의사분들 중에는 영양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 안 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영양 그거 먹는다고 뭐가 되겠어? 이런 분들이 여전히 계시고, 다만 고무적인 것은 기능의학자들은 영양 공부를 많이 합니다. 자, 의사가 되려면 10년 공부해야 돼요. 그죠? 예, 의대에서 6년, 또 인턴, 레지던트, 적어도 10년이 필요한데, 그 10년 동안에 영양 문제에 대한 교육은요, 1학점 내지 3학점 정도. 10년 동안에, 1년이 아니고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영양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기능의학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세미나를 하고 학회를 해가지고 영양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64쪽에 보시면 식생활 개선만으로 미국 심장병의 30% 줄일 수 있다. 알코올을 삼가하면 식도암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자, 섬유질 섭취가 많으면 당뇨병 고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방을 넘어서서 고칠 수 있다. 둘째, 심장병이나 암도 줄일 수 있다. 식생활 개선으로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간단하게 내린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제가 경험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죠. 예,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 하시면 체지방을 줄이시면 콜레스테롤 내려갑니다. 저 콜레스테롤이 안 내려가. 가능합니다. 저는요, 이거를 네. 제가 의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네. 저는 음식도 섬유질이 많은 걸 많이 먹고, 왜냐면 채소 위주로 먹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게 간에서 걸러내지 못한다고. 네네네. 간에서 이거를 다 해줘야 되는데, 음식이나 운동이나 아무 상관이 없지만 간에서 이게 문제가 있대요. 약간 유전적인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분도 좋아지셨어요.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집안 내력이에요. 고지혈증이. 근데 이분도 좋아지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오메가3 지방산을 메가량을 드시는 거예요. 양을 늘려 드시는 거예요. 양을 늘려요. 제가 오메가3 먹고 있거든요. 예, 그 양을 일단 오메가3는 좋은 걸 드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오메가3가 되게 피쉬 오일이거든요. 바다에서 오는데 바다가 많이 오염됐죠. 그래서 중금속에 노출될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산화되기 쉬워요. 맞아요. 그래서 비타민 E가 첨가되어 있어야 돼요. 그 산화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그리고 병이 자체가 불투명한 병 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이게 투명한 병에 있으면 그건 무조건 위험한 거고, 갈색병에 담겨 있어도 좀 불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처음에 5ml를 먹다가 네. 너무 안 내려가고 지금 10ml를 늘렸다 그러니까요. 오메가3 양을. 아니, 오메가 아니라 콜레스테롤 약을. 약을 제가 오직 먹는 약은 이거 하나예요. 콜레스테롤 약, 고지혈증 약을 드시면 어떻게 작용하냐면 그 기전이 간에 작용을 해서 콜레스테롤 만드는 기능을 억제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콜레스테롤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필요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콜레스테롤 원료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성호르몬, 콜레스테롤도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성장 호르몬, 그리고 우리 수면에 필요한 전구 물질 등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고요. 심지어 우리 몸의 세포의 세포막의 원료가 되기도 해요.
원료 중에 하나예요. 고민을 지금. 네, 그쵸. 그러면 제가 나중에 도와드릴게요. 조언해드릴게요. 한번 기간을 정해서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 간단하게 내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그죠? 너무 좀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중성지방도 한참 아래. HDL 높아요. 저는 70이 넘어가요. HDL이. 네. 근데 LDL이 120이 넘어가요. LDL이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먼저 높은 거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은 식이섬유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식이섬유량을 늘리면 이제 이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담즙산을 만들거든요. 원료를 해가지고. 담즙산이 지방 분해 효소잖아요. 얘를 쓰고 나서 이게 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간이 이래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담즙산을. 근데 그거를 낭비하면 안 좋으니까 재흡수를 해요. 소화해가지고 대장에서 재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쓰거든요. 리사이클링 하는데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면 얘를 버릴 수 있으면 좋겠죠. 식이섬유를 충분히 넣으시면 얘가 담즙산과 결합돼가지고 배설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만들어내죠. 이미 있는 콜레스테롤을 더 소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양을 줄이는데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HDL이 네. 그 LDL을 네. 갖고 와서 그거를 좀 분해시킨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네. 이제 뭐냐면, 피가 이렇게 심장에서 전신으로 나가잖아요. 간을 지나서 심장으로 오는데, 그때 심장에서 나갈 때는 HDL이 많아요. 근데 얘들이 돌아올 때는, 나갈 때는 LDL이 많아요. 돌아올 때 LDL이라고 하는 건 이제 LDL이 low density 리포프로틴이잖아요. 그죠? 지방이 LDL. 그렇죠. 지단백인데, 지방이, LDL인데, 프로틴의 단백질의 양이 그렇죠. 적은 것이 LDL이에요. 네네. 지방이 많고. 네. 근데 이게, 그것이 다 지방을 다 주고 나서 남는 것들이 올라올 때는 HDL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 혈액 농도 속에 HDL이 많으면 좋다라고 하는 게, LDL, 속에는 지방이 내려가다가, 혈관을 타고 내려가다가 혈관의 벽이 손상이 돼 있잖아요. 스크래치나 있으면 거기를 때우는데 먼저 쓰여요. 예. 근데 때우다 보면 혈관에 지방질이 있잖아요. 지방은 지방을 불러요. 지방끼리 뭉쳐요. 혈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혈전 같은 거. 그렇죠. 나중에 혈전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LDL을 많이 소모할 수 있는 방법, 식이섬유를 이용해서, 또 오메가3를 이용하면 왜 LDL이 좋냐면 걔는 아예 우리 세포막의 원료가 된다 그랬죠. 세포막의 고급제, 우등제가 오메가3고요. 열등제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러니까 오메가3가 풍부하면 콜레스테롤 덜 만들어요. 그래서 오메가3를 충분히 먹어주는 게 좀 근본적인 방법이고, 식이섬유를 먹어주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LDL을 빨리 소모시키는 방법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레시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충분히 드시면 혈관이 청소가 돼요. 이미 붙어있던 지방질들이 떨어져 나가서 배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또 콜레스테롤 수치 낮추는데 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64쪽 마지막 문단에 의사가 건강을 지켜주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건강은 자기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시대가 왔다. 라고 하는 것이 영양문제특별위원회의 결과물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철학적인 베이스가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된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65쪽의 제일 위에 영양문제특위의 돌 의원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 후보이기도 했고,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실력도 있지만 이제 실세인 국회의원인데, 상원 의원인데, 이분 얘기가 누구나가 일상적인 식사에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성인병 예방에 지침을 세우는 것이 이 영양문제특별위원회의 목적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65쪽 암의 90%는 식사나 화학물질이 원인이다. 자, 식사가 잘못된 식사가 암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화학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얼마나 건강 위주가 아니라 맛 위주로 가는가, 이런 것들이
암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체질 얘기를 하는데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암의 90%는 식사와 몸속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이 원인이다. 자, 식사 말고 몸속에 들어가는 화학물질 뭐가 있을까요? 물도 있겠고 공기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만드는 것은 음식이다. 그래서 성인병을 식사가 원인인 식원병이라고도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제 넘어가서 68쪽 되겠습니다. 각 민족의 식생활과 성인병과의 관계도 철저하게 조사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아무래도 미국의 전후에 그 엄청난 호황기와 번영하는 시기에 왜 의료비가 폭증하는가를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하는 과정에서 비교 연구가 불가결하죠. 건강한 나라, 장수하는 민족의 식생활은 어떠냐라고 비교를 해본 결과 그것이 결과가 나오는데 68쪽에 밑에서 한 7번째 줄을 보시면 결국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식생활이 만들어낸 결과다. 체질은 원인이 아니고 결과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식생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바로 나오죠. 69쪽에 보시면 위에서 3번째 줄을 보시면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은 생선이나 바다동물의 기름에서 얻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신비의 물질을 많이 섭취하고 있다. 그게 뭐냐? 바로 EPA라고 하는 거예요. EPA가 고도의 불포화 지방산인데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EPA와 DHA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둘 다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두 가지 중에서 DHA는 여러분 다 유명하잖아요. 이게 뇌와 눈에 영양 물질인데 이것 말고 우리 지금 혈관에 영향 미치는 콜레스테롤에 영향 미치는 것은 EPA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EPA를 좀 더 많이 드시면 건강에 좋아진다. 혈관 건강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로 아래 문단에 보시면 1980년 영국에서 발행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 잡지 란세트에 게재된 EPA 역학 보고서에 보시면 그 전까지 고기를 더 많이 먹어라, 동물성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라 라고 외치던 영양학이 획기적으로 여기서 이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 밑에서 넷째 줄 보시면 EPA와 DHA를 포함하는 바다동물과 등푸른 바다물고기의 기름에는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LDL을 줄이고 HDL을 늘리는 동시에 혈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라고 이제 논문 연구가 나온 지가 벌써 이게 20년, 이제 이게 뭐 한 40년이 넘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내용이죠. 근데 딱 내 얘기거든요. 그니까요. 거기 접어두세요. 접어두시고. 그래서 이게 국가와 민족별로 차이가 있지만 같은 민족, 같은 국가라 하더라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 가지고 식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쟁이 나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특별히 유행하는 음식들이 또 있어요. 또 옥수수를 많이 먹게 되면서 건강이 많이 나빠지죠. 또 햄버거나 패스트푸드이 유행하게 되면 건강이 또 나빠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71쪽에 5번째 줄에 보시면 미국의 10대 사망 요인 중에 6가지 요인이 식생활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불행한 것은 미국의 식생활이 선진국이다 보니까 좋은 것인 줄 알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생활도 많이 바뀌고 있죠. 자, 71쪽에 보시면 동물성 지방의 섭취율이 높을수록 심장병이 된다. 심장병이 많아진다. 라고 하는 거죠. 심근경색, 관동맥혈전, 심부전, 협심증 같은 심장질환이 많아진다. 이것이 결국 동맥경화에 오는 것인데 콜레스테롤 등의 물질이 쌓여서 동맥 내벽이 두꺼워짐으로써 혈관의 내강이라고 하는데 혈관의 실제 혈액이 흐르는 그 공간, 이 공간이 좁아지니까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거죠. 손발이 차신 분들도 혈액순환이 나쁘기 때문에 차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 혈관계 질환들은 모두 혈관의 혈액의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73쪽 보시면 혈관 동맥 내병에 퇴적된 물질의 재료는 콜레스테롤 또는
트리글리세라이드, 이 중성 지방이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특히 동물성 지방이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성 지방 2, 동물성 지방 1의 비율이면 동맥경화가 잘 생기지 않는다. 자, 우리가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고기를 이렇게 먹다 보면 동물성 지방은 따라오는 거죠. 이게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또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지방 섭취는 이런 바람직한 비율, 동물성 1, 식물성 2의 비율보다 훨씬 더 동물성 지방을 더 많이 섭취하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자, 단백질과 동맥경화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76쪽 보시면, 네, 그 사망 원인이 이제 심장병이 많아지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의 증가, 섬유질 감소가 큰 변화의 원인이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동맥경화와 아까 동물성 지방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동맥경화와 단백질과의 관계는 많이 연구되지 않았는데 몇 가지 실험을 통해서 동물성 단백질이 늘어나는 것과 심장병 증가 모종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짐작이 되었고, 단백질의 총량이 불어나면 심장병도 불어난다. 여기서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토끼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최고기로는 4주 반의 동맥경화가 시작됐는데 우유의 단백질은 카제인, 이거는 10주가 되어도 이상이 없었다. 근데 11개월이 되니까 동맥경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소고기를 직접 먹는 것보다는 우유가 낫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유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이 더 좋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카제인 제일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자, 하루에 250mg의 콜레스테롤을 줬어요. 이거는 실험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몸은 어떻죠? 우리가 먹는 콜레스테롤 양에 의해서 내 몸의 콜레스테롤 양이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대략 7:3 내지 8:2 정도로 내 몸에서 간이 만들어내는 콜레스테롤 양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잖아요. 그럼 내 몸이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어요. 그럼 뭐냐면 필요하니까 만드는 거야. 그럼 내 몸의 콜레스테롤 줄이려면 어떻게 되죠? 내 몸의 콜레스테롤 필요량을 줄여야 되는 거죠. 어떻게 줄일 거냐? 뭘까요? 내 몸의 세포막의 원료인 우등제를 늘려서 섭취하게 되면 열등제인 콜레스테롤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우리 지붕에 구멍이 났어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거 이제 제대로 공사를 해가지고 슬라브를 제대로 올리는 거죠. 근데 시간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이제 옛날에 양철 지붕으로 지붕 씌워 놓으면 비가 오면 막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정 안 되면 지푸라기에다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결국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막의 원료인 우등제인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콜레스테롤의 생성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가? 거기에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을 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동시에 먹이 속의 단백질을 우유 단백질 카제인 38%, 대두 단백질 39%를 주어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두 단백질은 동맥경화증이 덜 일어났어요. 그죠? 카제인의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을 먹이지 않아도 동맥경화가 일어났어요. 결국 쇠고기보다는 우유가 나으나 우유도 안전하지 않고 대두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77쪽에 제일 위에 보시면 대두 단백질을 먹였더니 동맥경화 경향은 반대로 적어졌으며, 또 다른 실험에서도 밀 단백질보다 카제인이 쉽게 동맥경화 일으킴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단백질은 식물성, 대두 단백질이나 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만으로도, 콜레스테롤을 섭취 않아도 동물성 단백질만으로도 심장병이 일어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카탈로그 보시면 오메가3의 단백질을 이제 보시면 어디 나오냐면, 그래서 요즘 단백질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죠? 아메이 브랜드 안에도 그렇지만은 타사 브랜드에서도
이 단백질의 그 제품들의 가짓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고요. 판매량도 늘어났습니다. 여기 이제 43쪽을 보시면 카탈로그 초이스에 이제 뉴트리 파이터 프로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원료가 대두, 밀, 완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양의 비율에 따라서 대두가 제일 많다는 얘기입니다. 대두, 밀, 완두를 원료로 해서 단백질, 필수 영양소 단백질과 9가지 불필수 아미노산 다 들어있어요. 이게 단백과 100입니다. 거기다 불필수 아미노산은 11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먹어주면 우리 몸이 합성할 수 있는 것이 불필수 아미노산이에요. 근데 이 안에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 다 들어있고 11가지의 불필수 아미노산도 같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뭐가 좋으냐? 자, 어차피 불필수 아미노산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만들어낸다는 거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와 불필수의 기준은 우리 몸에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가 아니고 없으면 안 된다. 필수.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몸에서 못 만들어낸다. 근데 불필수 아미노산은 먹기도 하지만 안 먹으면 필수 아미노산을 원료로 해서 불필수 아미노산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예 필수 아미노산과 불필수 아미노산 같이 먹어주게 되면 내 몸이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 11가지, 토탈 20가지 아미노산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순식물성 단백질 보충 제품이죠. 다음에 아미노산 스코어 100이고요. 100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게 100만 있으면 연구 결과 100 이상 있다고 좋다는 연구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이라고만 표현했는데 요즘에 또 다른 회사에서는 아미노산가가 높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뭐 105다 뭐다 하는 회사가 나와가지고 요즘 저희도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100 이상이에요. 이상이고 하루 섭취량 25g당 단백질 20g을 제공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요거 25g 드시면 단백질을 20g 드시는 겁니다. 이게 흡수가 됩니다.